평생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고 욕을 다 받아낸 엄마가 있었습니다. 딸의 재혼 상대에게 협박을 당하면서도 14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삼켰습니다.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날 딸은 요양원 구석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작은 도시, 그 끝자락 낮은 언덕 아래에 햇살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햇살이지만 실제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입니다. 건물이 낡았고 복도는 좁았으며 창문이 작았습니다. 요양원의 긴 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 가장 끝 모퉁이에 114호 방이 나옵니다. 복도 조명도 다른 방보다 조금 어두운 그 끝자리입니다. 114호는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하는 방, 환기도 잘 되지 않는 그 방의 주인은 박수님 71세입니다. 수님 씨는 매일 오전 8시에 눈을 뜹니다. 특별히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전 8시면 눈이 떠집니다. 14년 동안 몸이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수님 씨는 혼자 일어나 세면대에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물로 얼굴을 적시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하지만 수님 씨는 늘 구석 자리를 택합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밥만 먹고 방으로 돌아옵니다. 오후에는 작은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햇살 요양원에 들어온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 14년 동안 면회를 온 가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생일도 혼자 넘겼고 추석도 혼자였고 새해도 혼자였습니다. 설날 아침 공동식당에 온 가족들이 왁자하게 모여 떡국을 먹을 때도 수님 씨는 자신의 밥그릇 하나만 조용히 들고 일찍 식당을 나왔습니다. 같은 층 다른 방 어르신들은 명절이면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복도에 어린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고 웃음소리가 요양원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가 복도를 따라 흘러들어올 때마다 수님 씨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14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햇살 요양원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이정숙 42세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수님 어르신은 불평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밥이 맛없다고도 너무 춥다고도 외롭다고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늘 혼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이정숙 씨가 114호 방을 지나칠 때마다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님 씨의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색이 많이 바랜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면에 잔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오래 만지고 오래 들여다본 흔적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 잠깐 멈춰 서다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이정숙 씨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저 아이가 누구예요? 수님 씨는 잠깐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왜 오지 않는지. 수님 씨는 그 이상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14년 동안 수님 씨가 이 방에서 붙들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수님 씨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박지영 45세입니다. 지영 씨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이른 나이에 깨진 후
1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특별히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난 남자가 최현준이었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유창했고 씀씀이도 컸습니다. 지영 씨에게는 늘 좋은 것만 해줬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지영 씨에게 그 남자는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는 처음부터 현준 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딸이 자리를 비우면 눈빛이 달라졌고 웃는 얼굴에 무언가 계산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조심스럽게 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영아, 그 사람 한 번 더 생각해봐. 엄마 눈에는 뭔가 불안해 보여. 지영 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내 인생에 회방을 놓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 이번에도 나 혼자 살라고? 두 사람은 크게 싸웠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은 내 인생에 필요 없어. 수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수님 씨에게는 그 싸움 이전에 이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 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수님 씨가 살던 연립주택 좁은 복도에서였습니다. 현준 씨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딸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한테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오래전에 빚보증 서서 날린 돈 있잖아요. 그 일 지영이한테 다 알릴 수 있어요. 재혼 반대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면 저도 조용히 있겠습니다. 수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사업에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큰 돈을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딸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그것만으로도 수님 씨는 그 오래된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준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무기로 들고 나타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수님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준 씨가 돌아간 뒤 혼자 남겨진 좁은 복도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이 시작도 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딸과의 마지막 싸움이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현준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모르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현준 씨는 거의 매달 한 번씩 연락해 왔습니다. 어떨 때는 200만 원, 어떨 때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갚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달이 되면 또 연락이 왔고 수님 씨는 또 돈을 건넸습니다. 수님 씨는 퇴직금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모으려고 평생을 아끼며 쌓아온 전 재산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수님 씨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딸이 알게 되면 결혼 생활이 뒤집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딸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수님 씨에게 딸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설령 자신을 다 갉아먹는 일이라 해도 이정숙 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처음 어르신이 햇살 요양원에 오셨을 때 짐이 보따리 하나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보통 요양원에 오시는 분들은 물건이 좀 있기 마련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방에만 계셨어요. 저희가 걱정이 돼서 몇 번 들여다봤는데 그냥 앉아서 눈 감고 계셨어요. 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눈이 좀 부으셨던 것 같기는 했는데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수님 씨가 햇살 요양원에 들어온 것은 전 재산이 마지막 한 푼도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통장 잔액이 1만 2천 원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 수님 씨의 나이는 57살이었습니다. 현준 씨에게 돈을 건네기 시작한 지 네 번째 해였고 빠져나간 돈은 이미 8,4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을 때 수님 씨는 오랫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닦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님 씨는 스스로 햇살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입소 신청을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날도 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114호 방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14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억울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14년이 흘렀습니다. 최현준 씨의 이름이 뉴스에 등장한 것은 올봄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기 혐의였습니다. 37건의 피해가 확인됐고 총 피해액이 47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준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이 전면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이체 기록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매달 반복적으로 현준 씨 계좌로 들어온 돈의 출처, 박수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영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였습니다. 담당 검사 오재원 씨가 자료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 박수님 씨로부터 입금된 돈이 총 8,400만 원입니다. 거래 기간은 4년이고 첫 이체 날짜는 두 분 결혼 2달 전입니다. 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수님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엄마 이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이 곧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계좌 이체 내역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이체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2달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와 크게 싸우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영 씨의 머릿속에서 14년 전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들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그 사람 한 번 더 생각해봐. 엄마 눈에는 뭔가 불안해 보여. 그때 지영 씨는 그 말을 회방으로 들었습니다. 또 자기 인생을 막으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 시점에 이미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외면당했습니다. 지영 씨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고 있던 자료 묶음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열이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14년을 혼자 삼킨 엄마가 지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지영 씨는 그날 밤 이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연락처를 찾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먼 친척한테서 엄마가 요양원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14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정숙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수님 어르신 따님이세요? 어르신 여기 계세요. 건강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지영 씨는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영 씨는 햇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14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딸이 갑자기 나타나면 엄마가 어떤 얼굴을 할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이정숙 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방에 계세요. 오늘도 아침 드시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지영 씨는 이정숙 씨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수록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복도 끝에 114호 방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 14년 동안 엄마가 있었던 그 방. 지영 씨는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안에 계세요. 지영 씨는 손을 들어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다시 잡았다가 또 놓았습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14년의 시간이 그 문 앞에 다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숙 씨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손님 오셨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 씨가 작은 의자에 앉아 벽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으니 창 쪽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천천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양원 114호 방 바닥 위에 45살 딸이 71살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 하나가 나오는데 1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수님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방 안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정숙 씨는 복도 끝에 서서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밥은 먹고 다녔어? 수님 씨가 14년 만에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따지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물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 말을 복도에서 듣고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 씨는 무릎을 꿇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먹고 다녔어. 엄마는? 수님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먹고 다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두 문장 안에 14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영 씨는 이틀에 한 번씩 햇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두 사람 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짧은 복도를 천천히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지영 씨는 그 말에 다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최현준 씨는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영 씨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수님 씨가 협박에 의해 이체한 8,400만 원에 대해 피해 회복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수님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돈은 됐어. 딸이 왔으면 됐지.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어르신이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밥을 거의 다 드세요. 전에는 많이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표정이라고 할까요? 뭔가 풀린 것 같아요. 수님 씨의 머리맡 작은 탁자 위 낡고 색바랜 사진 곁에 새 사진 한 장이 생겼습니다. 지영 씨와 수님 씨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14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그 엄마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꺼낸 말은 원망도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